바르면 되겠네. 영기네는 늘 육포를 직접 만들어 먹곤 했습니다. 그날도 영기 작은 엄마는 일 나가기 전에 육포가 잘 마르도록 선풍기 앞에 넣어놓은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몇 시야? 아유, 서둘러야 되겠네. 영기야! 영기야! 작은 엄마 나간다. 아이고, 우리 영기 공부하고 있네. 작은 엄마가 밥 차려놨으니까 이따가 배고프면 먹어. 알았지? 아참, 선풍기 앞에 고기 말려놨으니까 만지면 안 된다. 응? 자폐아인 영기는 엄마 갔다 올게. 특수 학교에 다니느라 학교와 가까운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작은 엄마가 일을 나가고 나면 빈집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영기 몫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빈집을 지키던 영기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선풍기만이 몇 시간째 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합선으로 플러그가 터지면서 생긴 불꽃은 전선을 타고 올라와 이윽고 주변에 있는 커튼으로까지 옮겨 붙었고 불은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에 불이 났어. 2층 영기네 집에서 불이 난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앞동 주민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2시간마다 순찰인데 순찰을 도는 도중에 불이야해서 제가 처음에 발견을 못하고 당황했었는데 쳐다보니 2층을 쳐다보니 2층에서 불길이 솟고 연기가 확 솟아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불이야 불! 큰일 났다 불이야! 불! 상황은 다급했습니다. 경비원 정씨는 일단 소화기를 찾아들고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여보세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연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이 들었던 것입니다. 살림살이를 태운 검은 연기는 어느새 방문 틈으로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빈집인가? 아무도 없나? 정씨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됐어? 소화기야. 소화기는 없는데요 문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베란다에 올라갈 수밖에 없. 화재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 정 씨는 계단 창문을 통해 2층 연기네 집 베란다로 진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소방서에 신고해야지. 화재 출동 벨이 울리자 서초 소방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휘차를 선두로 구조차, 구급차, 그리고 펌프차, 탱크차가 화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소화기를 줘 그 사이 경비원 정 씨는 2층 베란다에 매달려 소화기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의용소방대 경력 5년의 정 씨는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는 요령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의용소방대 한 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불이라 그러면은 다 무서운 줄 알지만은 그 소화기 다른 법을 어느 정도 잘 익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화기에 그 1차 소화기로 가지고 1차 진압을 했기 때문에 큰 불이 안 되고. 어이 대충 다 꺼졌어? 예 불꽃은 거의 다 꺼졌는데요 그래도 소화기 하나 더 줘봐요 소화기 덕분에 불길은 잦아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가스가 가득한 집안에 남아있던 연기는 점점 질식돼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아저씨 지금 상황이 어때요? 소화기로 1차 진압을 했어요. 빨리 좀 와보세요. 쳐보세요. 그 옆으로서 들어가세요. 소화기로 1차 진화를 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연기 속에서 가늘게 뿜어나오는 한 줄기 검은 연기. 그것은 불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안에 불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 현반장하고 대장이 한 3개 정도 투입해가지고 방방마다 그 사람 있는지 그거부터 검색을 철저히 해보라고. 불은 다 껐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베란다 위쪽으로 그 검은 연기가 몇 가닥이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 천정으로 연소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안에 혹시나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대원을 두 조로 나눠서 하나는 현관으로 또 다른 한 조는 사다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인명검색에 임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명 검색. 구조대원들은 베란다와 현관으로 나누어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진화 임무를 맡은 경방대원들도 진화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누구 없어요? 신선초 100 하나, 이 100둘. 현관문이 잠겨져 있어. 지금 열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여 진입하기 바람. 현관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대원들이 합류하면서부터 구조대의 인명 검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시 잦아든 불길이 언제 또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대원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신참 구조대원 박상길 씨가 연기방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넓은 공간이나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된 저희 조별로 인명 검색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날은 장소가 협상 관계로 개인별로 분산하여 인명 검색을 하게 되는 도중에 미세하나마 조그만 신음소리가 저에게 들렸기에 제가 가보니까는 의식불명의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소방에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의식불명의 소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빨리 데리고 나와서 저기 동료 대원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독가스에 질색된 연기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야, 여기다 눕혀. 구조대원들은 이미 호흡과 맥박이 희미해진 연기를 살리는 일이 급했습니다. 근데 그 CPR 해야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경동맥을 짚어봤는데 제가 급히 뛰어와서 그 맥을 짚어서 그런지 그 아이의 맥인지 저의 맥인지 희미하게나마 느껴지긴 했지만은 그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코에 손을 대봤는데 숨결을 거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인공호흡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입을 벌려 보니까 다행히 입안은 깨끗했고 코 부분은 이 검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봤을 적에 이 아이는 서서히 자다가 잠자는 과정에서 서서히 질식되어 갔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2명은 심폐소생법을 실시를 했고 또 다른 2명은 인공호흡을 갖다 번갈아가면서 실시를 해서 그 아이의 숨을 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계속된 심장 마사지와 인공호흡에도 연기의 숨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 아이고 숨 들어왔네. 살살 좀 마시자. 괜찮니? 우리는 그 안에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들어가서 사람이 있다고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보듬고 나올 때 보니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게끔 펄다리가 착 쳐져불고 죽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112 구조대원들이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을 간단히 하니까 살아나서 참 저는 그때 단계에 담당자로서 굉장히 당황하고 어찌할 줄을 몰랐었는데 그 당시 살았다는 것을 느끼니까 참 내 자신이 죽었다 산 것 같이 그냥 나를 것 같더라고요. 연기의 생명을 앗아갈 뻔했던 불은 소방관들에 의해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만약 1차 진화 후에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더 큰 화재로 번졌을 것입니다. 불길 한가운데서 귀중한 한 생명을 무사히 구하고 구조대원들은 그제서야 긴장감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원님도 아니지만 큰일 날 뻔했습니다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해주셨어요. 화재란 그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소화기로 초동 조치를 갖다 잘했다 하시더라도 그 뒤에 반드시 저희 그 소방관들이 그 도착했을 때는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방 전술의 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명구조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그 인명사고에 대비를 해서 저희는 언제든지 그 구조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정 씨는 전보다 더 열심히 건물 곳곳을 챙기게 됐습니다. 아저씨. 연기로구나. 그 학교 갔다 오니? 안녕하세요. 그래 지난번에 다치고 괜찮고 네. 잘해야 돼. 그리고 그날 구조대의 도움으로 살아난 연기도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감귤로 유명한 남제주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감귤은 맛좋기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남원 농협 선과장에서는 감귤을 농가별로 몫을 지어 선별하느라 일손이 바빠집니다. 자동 선과기를 이용해 출하한 감귤을 크기별로 나누어 상자에 담는 이 선별 작업은 2월 말까지 계속되곤 합니다. 김동선 씨는 3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그날도 선과장에서는 오전 내내 선별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크기별로 골라진 귤이 상자에 담겨 포장되기까지 자동 선과기가 대부분의 일을 해냅니다. 김동선 씨는 여기서 선별 작업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밥 먹고 해. 예, 요것만 끝내고요. 예, 먼저 하세요. 예. 아줌마, 그만 보세요.
점심시간에 임박해 마지막 작업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 이거 또 넘어졌네, 이거. 아이고. 너 정신을 가자니까. 금방 쓸 테니까 일하세요. 예. 김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기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상자가 엎어지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었고 기계를 끄지 않고 떨어진 귤을 줍는 일엔 이골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기계 사이로 팔을 넣어 바닥에 떨어진 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밀감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기계를 전부 다 끄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점심 시간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급한 마음에 그걸 다 줍고 기계를 끄려고 그런 거거든요. 이제 또 이제 다 줍고 이제 하나 그 마지막에 그 하나가 문제였어요. 하나를 그 마지막 남은 귤을 집으려고 몸을 더 깊게 집어넣었습니다. 줍는 데 열중한 나머지 김 씨는 오른손이 어느새 체인 가까이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 사고다, 사고! 뒤에 거 빨리! 내 손가락. 장갑이 이제 그 체인에 끼어들면서 손이 이제 그걸로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는데 손이 이제 뿌득하면서 그 이제 손이 그 으스러지는 소리가 그 뼈 마디가 다 나가는 소리가 아 지금도 들리면 진짜 듣고 싶잖아요. 너무 지금도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그 소리 생각만 해가면은. 부장님! 사고예요, 사고! 아니 왜 그래? 큰일 났어요. 김영이 다쳤어요. 아니 어디를? 손가락이 기계에 들어갔어요. 피를 많이 흘려요. 빨리 와보세요. 손가락을? 알았어. 가만. 아니 얘가 동선이 손이 어떻게 된 거야? 응? 빨리 병원으로 옮겨주세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어? 빨리 병원부터 가자. 빨리 내 차. 거기 좀 묻힐게요. 그 당시는 뭐 당황해가지고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일단은 병원에를 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저 차로 남원의원까지 일단 수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남원의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남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니까 일단 서귀포까지 이제 빨리 나가야겠다. 좀만 참어. 남원에서 서귀포 시내까지는 20-30분 거리. 동선이 병원을 찾아가는 동안 김 씨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판단으로도 김 씨의 부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일단 김 씨의 절단된 손가락 부위를 소독했습니다. 동선이네 집에 연락해갖고 애기 엄마 좀 빨리 보시라고. 예.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손목 부위에 골절이 있었고 네 번째 손가락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진찰해 본 결과 네 번째 손가락으로 들어가는 동맥이 전부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봉합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제주도 안에서는 미세봉합 수술을 할 만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손가락은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완전히 절단이 돼서 여기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서울로 옮기셔가지고 현미경 수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서울로요? 예, 저희가 응급조치하는 동안에 방법을 알아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 부장이 서울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는 사이 의사는 김 씨의 손가락이 장거리를 가는 동안 상하지 않도록 얼음 주머니를 잘린 부위에 대고 잘 감싸주었습니다. 손가락 절단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에 손가락이 상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음으로 싸주는 게 중요한데 얼음 주머니에 직접 넣지 말고 깨끗한 비닐봉지 같은데 절단된 부분을 넣어서 주위에 얼음이 직접 닿지 않게 통 같은 데 넣어서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장님, 도대체
지금 급히 서울로 가야 되거든요. 저 기계에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어머, 어떡해. 그게 지금 어딨어? 남편의 사고 소식은 부인 강은심 씨에겐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리네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집에서 입던 옷 차림에 그냥 뛰어갔는데 오른손이 많이 다쳤더라고요. 왜 엑스레이 상으로 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에 뼈가 나가가지고 엑스레이 상이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앞이 캄캄해가지고. 남대. 지금 김동선 씨 때문에 서귀포 병원에 와 있거든. 서울로 가야 하는데 비행기 표는 구했어. 근데 말이야, 그 서울에 가서 병원까지가 문제인데 그 서귀포 소방서에 한번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예? 손가락 절단 맛이? 예. 그 응급처치 횟수가? 예? 서귀포 소방서 구조 구급계 강방식 부계장 앞으로 직통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그게 몇 시 출발일 거야, 비행기는? 3시 20분. 예. 대리네 아빠 좀만 참아. 그 사이 김 씨 일행은 제주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떡해. 강 계장은 곧바로 서울 소방본부 상황실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그저 서울 소방본부지요? 여기 저 서귀포 소방서입니다. 예. 지금 저 손가락 절단 그 환자가 그 비행기로 이용해 가지고 서울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공항에서 병원까지 그 구급차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구급 출동. 김동선 씨를 공항에서부터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은 강서 소방서에 맡겨졌습니다. 구급차는 김포공항 국내선으로 출동. 사고가 난 지 3시간 만에 김동선 씨 일행은 서울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강서 소방서 상황실 대원들에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세 봉합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는 강서 소방서 상황실입니다. 지금 손가락 절단 환자가 오고 있는데 지금 수술이 가능합니까? 네, 어렵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아파요? 물 좀. 여기 물 좀 주세요. 물이요. 물 좀 주시겠어요? 갈증을 호소하는 김 씨에게 승무원은 물수건으로 입을 축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함부로 물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시 반,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대원들은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김 씨 일행을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그 환자하고 같이 서울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혹시라도 공항에 119 구급차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공항에 도착해 보니 119 구급차가 나와가지고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강촌역에 정여섯돌. 지금 공항에서 환자를 이송 중인데 봉합수술 가능한 병집이 어딘지. 몇 군데의 병원을 알아본 끝에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확보됐고 구급차는 곧바로 고대 구로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사고 난 지 9시간 만에 김동선 씨는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 현미경을 이용한 손가락 미세 접합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장님 그 이 손 못 쓰면 어떡해요? 잘 되겠지. 10시간이 넘는 어렵고도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부인과 우부장은 마음을 졸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선생님, 수술은 잘 됐습니까? 예, 수술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되었습니다만 한 2주 정도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전 처치를 잘해서 말하자면 얼리지도 않으면서도 차갑게 잘 보존해서 보냈기 때문에 환자의 전 처치는 잘 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뭐 상식적으로 알다시피 수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작은 혈관, 동맥, 정맥, 신경들을 다 미세현미경 수술하에 재접합 수술을 시행해서 수술은 성공된 상태입니다. 지금 수술한 지 한 2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2주까지는 우리가 경과를 살펴봐야 되지만 2주 정도면 완전히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공된 수술로 보고 있고 10번 농자하면 아빠 올 거라이. 울지 말고. 사고 후 김 씨의 두 아들 태림이와 태수는 할머니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졸지에 고아 아닌 고아 신세가 되어버린 아이들. 특히 막내 태수는 엄마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주도에 떼놓은 아이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강은심 씨는 절대 안정이 필요한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해진 남편과 함께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날을 위해 강 씨는 태림이와 태수를 가슴 한구석에 묻고 마음을 다집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디 갑니까? 그 고등어나 잡으러 갈라기래. 그 훌치기 하실라고 해. 오늘은 한 3개쯤은 필요할 겁니다. 칠순을 넘긴 박창준 할아버지에게 낚시는 빼놓을 수 없는 소일거리였습니다. 이날도 박 씨 할아버지는 낚시를 위해 아껴두었던 용돈을 쪼갰습니다. 수고하라. 글쎄 씨알 굵은 고등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니까. 그래? 그럼 오늘 고등어나 좀 잡아갈까? 기대봐야 목을 간다. 같은 실향민 처지라 친구가 된 박창준, 이경률 할아버지는 이날 송도에서 고등어를 잡아볼 참이었습니다. 이리로 내려갑시다. 그 길이 험한데? 험하게 뭐가 험하다 그래? 그 가면 다 길인데. 자, 나 먼저 내려가갔어. 자, 가만. 이 씨는 바닷가까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낯선 길이었지만 이런 곳엔 늘 지름길이 있게 마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괜찮다니까 이래. 낚시 가방 넘겨달라. 그 박형 짐도 넘겨주고 빨리 내려와. 길이 너무 험한 것 같아. 아무래도 둘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박 씨는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습니다. 알았네. 내려가지. 자, 이 씨의 최근에 박 씨도 어쩔 수 없이 친구의 뒤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같은 가시면 좀 손맛 있는 거 잡으려고 그래서 약속하고 그때가 아마 11시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정거수로 안 내려가고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래서 내려 뛰더라고요. 근데 그게 길이 없어가지고 쩝쩝해가지고 이게 길이 안 된대. 열로 가면 가깝다 하면서 나보고 내려오라는 거래요. 이 씨는 거침없이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좀 가자요. 박 씨는 어쩐지 겁이 났지만은 그렇다고 혼자서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던 곳 아래는 50m가 넘는 가파른 해안 절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저 밑이야. 빨리 내려와. 뭐해? 예, 알았어.
박 씨가 더듬거리며 이 씨를 쫓아 내려가던 순간 넘어진 박 씨는 그대로 비탈길을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면 그 나무 뿌리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잡으면 살갔는데 하는 새 내 몸이 아래 것이 미끄러져 내려간 거예요. 근데 더 내려가서 더 아래 떨어지게 되면 낭떠러지가 돼서 죽을 텐데 하는 예감이 들어가지고 그 인간이 그 죽으려면 최후의 수단을 한다고 할까요? 그 밑에 내려가서 떨어지는 부분에 가서 내가 나도 모르게 왜냐면 나무하고의 거리가 먼데 그거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한 바퀴 돌면서 그 오른살로 가지를 잡았어요. 박형! 박형! 나 좀 살려주시라요. 박 씨가 매달린 절벽 까마득한 아래는 온통 바위투성이었습니다. 내려가기 힘든 것도 알았죠. 글로 가기가. 근데 바로 그 밑이 낚시터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거 다 내려가면은 낚시를 할 수 있다는 그 심적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 중간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해 놓으니까 그다음에 아차 생각이 뭐래도 아 이거 잘못했구나. 이렇게 고지 어려울 줄 알았나 사실 글 못 오는 거죠. 근데 그 뭐 바로 그 밑에니까 몇 발자국 안 내려온 거 될 거라 싶어서 사실 글로 간 거거든요. 그 거기서 딱 대놓고 친구는 떨어졌고 나는 도저히 어찌할 뭐 구해낼 수는 없고요. 그 심정 뭐 그때 말할 수 없이 참 답답했습니다. 박 씨는 발버둥을 쳐 겨우 몸을 앞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로서도 박 씨를 구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실손 노인에겐 힘에 부친 싸움이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요것만 잡고 내가 이거 꺾어지면 죽는다 하는 멋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왼손을 좀 뿌리 큰 거를 잡아가지고 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 오른팔을 상했지만은 아픈 것도 모르고 뭐 아프다는 것보단 요거 넣으면 죽는다 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저거 늘어졌던 겁니다. 박형! 괜찮아! 아니 형, 나를 이거 빨리 좀 구해주라! 곧 떨어질 것 같아! 이거 어쩌나 이거? 야 이거 왜 이런데 이거 입질도 안 하네. 박 씨가 매달린 절벽 아래에서는 청년 2명이 낚시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와나 크다! 와, 거기다 막 사람 알아보는 거 아이가 막. 웃기고 이제 사람을 어찌 알아보래 임마. 나도 뭐 자리 딱 바꿔갖고 뭐 하면 잘 된단 말이야. 저기 뭐고? 아야, 저 사람 아이가 일로 오라. 와. 저 사람 아이가 사람. 맞네. 야 빨리 가보자. 뭐 사고난다. 박 씨를 발견한 청년들이 절벽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씨가 도로까지 나와봤지만 지나는 사람은 없고 이거 누구 없네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어쩌지 이거. 할매요. 개같이요. 힘 빼고 가만히 있어. 이거 올라. 빨리 좀 구해달라. 아래에 있던 청년들도 가파른 절벽 때문에 박 씨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 힘 빼지 말고요. 꼭 잡고 계십시오. 이봐 젊은이, 나 좀 빨리 좀 구해주라.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방 갑니다. 아이고. 마치 구하러 갔어요. 아이고. 시간은 점점 흐르고 박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손 없어. 손 닦아야 돼.
아 지금 차에 반지 같은 거 없습니까? 저 밑에 다 할아버지가 매달려 있습니다. 할아버지. 예. 어떻게 합시다. 아저씨 받으세요. 아이씨야. 잘했습니까? 자 땡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힘내서. 셋. 하나 둘 셋. 그러나 고무로 된 끈은 늘어지기만 할 뿐 누군가 아래에서 박씨를 받쳐주지 않는 한 올라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 돼갔어. 아유 우리 힘을 안 되겠습니다. 차라리 119에 신고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합시다. 그럼 전화가 없는데 어쩝니까? 내가 차 타고 내려가면서 전화할게. 고맙구만. 빨리 좀 부탁하. 네 알겠습니다. 부산 중부소방서 119 구조대에게 해안 절벽 사고는 자주 겪는 일입니다. 그 빨리 좀 구해주라. 아유 나는 곧 떨어질 것 같아. 매달린 지 30분, 박 씨는 이미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빨리. 위치 어디입니까? 절벽 안에 매달려 있구만. 한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30분은 넘었을 거예요. 저 빨리 좀. 박대원하고 문반장은 지금 바로 제가 덮 준비. 하가. 조심하시오 조심. 살려주세요. 아, 예, 하나님 괜찮아요. 이제 저희들이 왔으니까 안심하세요. 예? 안심하세요, 안심. 자, 손 잡고, 힘 딱 빼고 주세요. 제가 진입할 당시에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얼굴이 하얀 상태로 살려달라고 이렇게 구원을 요청할 때는 제 마음도 무척 무거웠고 빨리 구하지 않으면은 할아버지가 곧 손을 놓고 밑으로 추락할 것 같아가지고 할아버지를 절벽 쪽으로 일단 밀어붙인 상태로 휴식을 취하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난 뒤에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태워드려갖고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이준 택반장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허리 걷어라. 자, 나가십니다. 올리세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티기를 40여 분. 박 씨는 구조대의 도움으로 절벽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너무 오래 힘을 주고 있어 손가락이 굳은 것 외엔 별다른 외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고생 많았죠? 나 때문에 고생 많았네. 고마운 마음에 표시했지만 박대원으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5뼈 정도만한 크기의 그 삼짓돈 그 돈을 꺼내면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정말 고맙다. 내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따뜻한 밥이라도 다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때는 제 마음이 정말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찡하고 구조대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사람을 구했다기보다는 한 생명, 한 인간을 다시금 이렇게 희망에 차게끔 했다는 데 대해서 무척 자부심을 느끼면서 호롤단신 38선을 넘어와 50년 가까이 부산에서 살아온 박창준 할아버지.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향 생각이 날 때면 낚싯대를 메고 훌쩍 바다에 나가곤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있은 뒤부터 박창준 할아버지는 한동안 낚싯대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인데 기존에는 이제 바깥에 그 경치도 바라보고 이제 그런데는 요즘은 이렇게 내다보질 못하고 그리고 그 안전한 데지만 높은 데만 가면 뭐라 할까요?
한 100m, 200m 돌아서라도 내려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작년 3월 24일 순천에는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이날 다방에는 찾아오는 손님보다 차 배달 주문이 더 많았습니다. 언니 수건 좀 줄래요? 밖에 비 오니? 아니 여기 다 오니까 그치네. 다 젖었네. 비가 그칠 무렵 순천 소방서 유형우 대원은 동료 대원들과 함께 구급 현장에서 바쁘게 뛰고 있었습니다. 슬기야, 산소 빨리. 슬기야, 아유, 왜 슬기야? 많이 아프지? 가. 슬기야. 괜찮지? 괜찮을 거야. 자, 가자. 구급 대원이 된 지 3년째. 생명을 다투는 환자 앞에서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던 때를 뒤로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침착해질 줄 알게 된 유형우 대원. 그날도 유 대원은 구급 일지에 기록될 또 한 명의 어린 환자의 응급 처치를 마친 후 신속한 동작으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군대꽃 여기 209대 환자 송가롤로 이송 중입니다. 야 빨리 타! 아유 알았어. 가잖아. 빨리 타! 조심해야 돼. 자 간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다방 아가씨는 또 한 차례 차 배달에 나섰습니다. 유형우 대원이 구급 출동을 마치고 돌아온 때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형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 출출한데 라면 좀 끓일까? 그러지 마. 라면 하나 먹고. 네. 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소방서 앞 큰 길도 한적해졌습니다. 차 배달을 나갔던 아가씨와 청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소방서 앞 큰 길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 안 오지? 안 오잖아. 가자. 건네자. 이게 무슨 소리야? 소방서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큰일 났네. 어이 밖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빨리 나가봅시다. 명호 사고 났네 사고. 사고? 어디야 어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라 전 대원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한 개씩 사전 잡아요. 네 알았어요. 유 대원도 구급차에서 응급처치 장비를 챙겨 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라 대원 한 명이 신호봉으로 차들을 통제하는 가운데 구급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해보세요. 저를 다리 한번 들어보자. 다리 한번 들어보자. 저 아가씨 손도. 그건 걱정 말고. 아가씨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일어나보세요. 다리 한번 들어봐요. 천천히. 손 아파요. 손 한번 움직여봐요. 부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부목 좀 봐봐. 부목 빨리. 아, 조금만 참아요. 좀 더 빨리. 자, 그래. 됐다, 그만. 괜찮아? 됐어. 수고. 다시 갈까요? 어디? 도로 한가운데서 응급처치가 한창일 때 차 한 대가 현장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에게 대원의 수신호가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저 차가 너무 빨리 온다. 수동! 도로상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구급 업무를 할 때는 구급 대원이 차에 치일 염려가 있으므로 신호봉으로 차들을 제지하였는데 유독 봉고차만이 신호를 무시를 하고 저를 지나쳤을 때
10m만 더 가면은 구급대와 부상자를 덮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환자를 그 에어 부목으로 고정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피해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가지고 보는 순간 차 라이트 하얀 거 2개만 딱 보이고 갑자기 저 몸이 뭐에 부딪혀서 붕 뜨는 걸 느꼈습니다.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유형우 대원만이 그대로 차에 치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괜찮아고? 다리. 에어무. 잡아. 아가씨 괜찮아? 아가씨는 괜찮아. 괜찮아? 형우하고 이렇게 구급출동 나가지고 눈앞에서 형우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기분을 느끼니까 너무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훈련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날따라 부모 하나 되는데도 무지 힘이 들었고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이 형우가 제대로 되는가 그런 것도 안심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그날을 보냈는가 그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찔했습니다. 아저씨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아저씨 어떡해요? 유대원은 자신의 손으로 수많은 환자를 태웠던 바로 그 구급차 들것 위에 눕혀졌습니다. 아가씨보다 유대원의 부상이 훨씬 더 심각했지만 유대원은 오히려 아가씨 걱정을 해주었습니다. 아가씨는 괜찮죠? 네, 저는 괜찮아요. 야, 병원 나왔다. 병원 나왔어.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여기가 제일 아파요? 다리요. 다리요? 눈 한번 떠보세요. 눈 한번 떠보세요. 예, 목은 아파요? 아니요, 다리요, 다리. 가슴은? 괜찮아요. 배는 아픈데 없고요? 예. 다리 한번 봅시다. 선생님 130 해주시는데요. 이거 아파요? 예, 다리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요? 평소에 응급 환자를 데리고 오던 구급대원이 직접 환자가 돼 응급실 내원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원했을 때 환자 왼쪽 무릎이 많이 보이는 상태였는데요. 내원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좌측 반월판이 파열되고 무릎 내에는 피가 많이 고여있는 진단이 최소한 6주 이상 되는 아주 중상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무릎 관절 수술을 해주고 6주간 재활치료를 시행했었습니다. 시행해준 결과 지금도 약간 통증은 있지만은 상당히 좋아진 상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보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구급대원으로 돌아온 이형우 대원. 요즘 그는 얼마 전 새로 들어온 구급차 때문에 신이 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부 구조와 장비들에 관해 희정자와 함께 고민해왔던 유 대원이기에 이 최신형 구급차는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차는 모든 조정 스위치를 한 곳에서 조작할 수 있고 공간이 넓어 환자를 2명까지 눕힐 수 있어서 구급대원이 훨씬 더 자유롭게 환자를 돌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에어 부목이나 이물질 제거기 외에도 2대의 산소 호흡기가 있습니다. 또 상반신을 고정시키는 척추 고정 장비와 대퇴부 골절 부위를 고정시키는 견인 부목, 그리고 기도 확보를 위한 인투베이션 기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원이 가진 전문 응급 처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자주 써야죠. 교통사고 환자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 93년 그는 한 진료기관에서 실시한 응급구조원 시험에 합격했고 지난해 말 자격증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유 대원은 자신이 배운 전문 구급 지식과 실기를
다른 대원들에게 알려주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쳐보고 나니까 사고 현장에 나가서 보면 환자들의 그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환자와 같은 입장으로서 환자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순천소방서에 이번에 그 미국 911에도 뒤지 않는 최신형 구급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장비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있고 환자에게 여러 명을 동시에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구급 출동, 장소는 조례동 공업고등학교 옆 주택 별도 환자. 오늘도 순천 소방서 대원들의 구급 활동은 숨가쁘게 이어지고 응급 환자에게 구급대원의 올바른 응급 처치 하나가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려 놓을 수도 또 2차 쇼크나 부상을 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형우 대원. 그래서 그는 환자를 만날 때마다 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괜찮지? 야야, 정준아. 정신 차려라. 그날의 사고로 환자와 가족의 심정을 더 잘 헤아리게 됐다는 유 대원에게 그날의 구급 일지는 그가 보다 완벽한 구급대원으로 서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돼줄 것입니다. 공준이 엄마 말 들려? 다 됐죠? 네. 그럼 갑시다. 공준아.